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0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휴지 뭉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2001년 3월 4일 자정이 넘은 시각. 당시 36의 안모 씨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남아있던 휴지 뭉치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범인이 20년 만에 경찰의 덜미를 잡힌 것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휴지 뭉치에서 나온 DNA 때문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6년부터 3년간 위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1,800여 개 DNA를 재분석하면서 2019년 3월 한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씨는 이미 강도강간 등 184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다른 지방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로 경찰은 한 씨를 제주 교도소로 이감해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공소시효 20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DNA는 나왔지만 그게 특정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DNA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고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 씨에 대해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DNA 기법에 비춰 휴지 뭉치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한 씨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20년간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왔다며 다만 20년 전 양형 기준과 피해자 추가 진술에 따라 강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도 최근 활동량이 많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좀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18세에서 49세 사이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한라체육관입니다. 주로 나이 지긋한 고령층이 백신을 맞으러 오던 이곳에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사전에 예약했던 만 18살에서 49살 사이 청장년층들이 백신 1차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 맞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래도 뉴스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백신을 맞기를 권고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맞아야겠다라고. 일단 백신을 맞으니까 면역이 되겠구나 안심이 생기고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18살에서 49살 사이 백신 미접종자는 19만 4천여 명. 지금까지 61.5%가 백신 접종을 예약했고 다음 달 18일까지 추가로 예약을 받습니다. 이미 접종했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 자율접종과 얀센 백신, 자녀 백신 접종자까지 합치면 실제 접종률은 7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인구의 52.1%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접종 완료자는 25.5%입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 청장년층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면서 추석 전까지 제주 인구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이 발생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보름 만에 98명으로 늘어 집단 감염 사례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마트 신제주점 관련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 772명 가운데에는 10대가 가장 많은 24.2%를 차지했고 20대가 22.9%로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가 4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4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191명은 제주대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4곳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무증상 확진자 5명은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가용 병상은 420병상이며 자가 격리자는 2,845명입니다. 제주도는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 음식점 2곳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4곳에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이용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대형마트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중소형 마트도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는 등 유통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평소와 다르게 쇼핑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 매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마트는 매출이 전보다 50% 가까이 줄었고 하루 평균 4,000명이 넘게 찾던 인근의 또 다른 대형마트도 일주일 만에 이용객이 수백 명 가까이 줄고 매출은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배송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인근 대형마트 방문 이용객 수는 줄었지만 온라인 주문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하루에 가능한 배송 건수가 300에서 400여 건이지만 이번 주말까지 예약은 이미 다 찼습니다. 주문하는 날짜가 없더라고요. 다 마감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장을 봐야 되는 건데. 시간 지정하려고 하면 다 불가능이 떠버리니까 하려면 뭐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 해버리거나 냉동이나 냉장식품이 부르기에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실제 제주 시내 대형마트 3곳은 이번 주까지 배송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온라인 장보기 주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 최근 들어 당일 배송뿐 아니라 3에서 4일 이후 배송까지 모두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배송기사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배송량이 늘었습니다. 교육청 아무래도 이제 계속 퍼지니까 물량 자체가 많아졌어요. 일단 물건들이. 전에는 뭐 3분의 1이라고 치면 이제 거의 이제 3분의 3 다시 꽉 차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물량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아무래도 스킬들이. 중소형 마트의 경우 대형마트처럼 매출이 급감하진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유통업계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억 원 미만 매물에도 외지인 투자가 집중되면서 실거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주 MBC 김진아 기자입니다. 전체 세대의 90%가 미분양됐던 원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3년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 조건에도 미분양 800여 세대가 8개월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2019년 3,300세대에 달했던 원주 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외지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모두 해소됐고 이후에도 미분양이 생기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최근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200만 원인 25년 된 이 아파트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40여 채가 팔려나갔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에서 많이 내려왔죠. 1억 이하면 이제 취등록세는 1.1%로 하니까 한 2천 정도 갭으로 해서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빚었던 아파트 단지들도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한 곳이면 어김없이 외지인이 몰리면서 59제곱미터 전세가도 덩달아 매매가 수준인 1억 1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올 상반기 원주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5,442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9,764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표본을 재설계한 영향도 있지만 춘천 강릉 지역 상승률이 10%대인 점과 비교하면 24%의 눈에 띄는 상승세입니다. 투자 수요가 여전한 데다 일시적인 전세난이 매매가 상승을 이끌면서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도 구하지 못하고 매매하자니 어쨌든 높은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우리 원주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세난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900세대를 시작으로 2,600여 세대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사 가기 위해 기존 집을 처분하는 매물까지 더해지면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이 외지 투자자인 만큼 전세난은 물론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제주에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제주시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느끼는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이 예상됩니다.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약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남부, 서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2도, 동부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내내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여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책을 부정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노형욱 장관이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건 제주의 환경 수용력과 삶의 질을 무시하고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에도 역행하는 항공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추가 발행됩니다. 제주도가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2,050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탐나는전의 10% 할인 혜택이 연말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68억 원이었던 탐나는전 판매액은 지난달 396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60개 학교 운동장의 탄성 포장재가 전면 교체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70.5%인 60개 학교 운동장의 탄성 포장재에서 프탈레이트와 납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운동장 사용을 중지시키고 2차 추경 예산에 100억 원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3곳의 학생 충원율이 88.9%로 지난해보다 10.5%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스 런던 컬리지 A스쿨 제주는 98.4%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고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는 84.1%, 브랭섬홀 아시아는 82%였습니다.
국제학교 입학 지원자도 2천여 명으로 평균 2.6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연말에는 학생 충원율이 9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벌초 시기를 맞아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벌초 중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2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예초기 사용 등 기계적 요인이 44%, 질병 등 신체적 요인이 37%였고 남성이 88%, 오전 7시에서 12시 사이가 75%를 차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공모에 대정읍 가파리와 안덕면 사계리, 표선면 세화 1위와 대륜동 법환마을 등 4곳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은 낙후된 어향시설 등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자원을 이용한 특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전국에서 50곳을 선정해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제주 순유입 인구는 2,625명으로 한 달 평균 375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 평균 유입 인구 94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